자,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 자, 오늘은 공공선택론 특징 제2부 마지막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14페이지가 되겠고요. 기출은 올해 시험이죠. 2025년 지방직 9급 바로 8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에 보면 공공가치관리론이 나오고 2번에 보면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오죠. 행정학은 항상 그 카테고리를 잘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이제 공공가치관리론하고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오면 요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NPM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그 이론이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게 시민 재창조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블랙스버그선언, 행정 재정립 운동이라 했죠. 행정 재정립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공공 서비스론, 이번에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웠던 게 그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배웠고, 다섯 번째가 그 보즈만의 공공가치 실패론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너치 이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의 이 내용은 그 NPM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해서 나온 두 가지 이론이다, 그죠? 근데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 공공가치 관리론에서 보즈만이죠. 이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을 주장한 겁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을 보면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한다. 이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한 거는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 되죠. 보즈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 잡기보다, 항상 이걸 잘 모르겠죠. 뭐뭐보다 바깥치기 한다고.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그렇죠. 방향 잡기는 신공공 관리론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하는 거랬죠.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비영리 부문 간의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한 네트워크이랬죠.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했죠. 공공집단이 시장의 경쟁 원리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바로 페이지는 11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기출은 2025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역시 그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신고존주의 경제학 원리, 그건 뭐죠? 인간은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을 가정해서 바로 정치 및 행정 현상을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밀러가 이 정의한 공공선택론은 그 비시장적 의사결정, 그 비시장적이 바로 정부죠. 정부의 의사결정,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또는 정치학의 경제학을 응용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밀러가 이 공공선택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어쨌든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정치 형태에 적용해 가서 그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부 실패를 규명하고, 그 시장의 어떤 경쟁 원리, 공공부문의 어떤 시장 경제화를 강조하는 게 그게 이제 공공선택론이라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 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죠. 전통적 어떤 그 정부 관료제는 독점이죠. 네, 독점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맞죠. 그 다음에 오스트롬은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 자,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 요거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에 대한 이야기죠. 오스트롬이 아니라 니스카넨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5페이지. 자, 145페이지고 2025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오스트롬은 관료 행정과 대비되는 민주적 행정 이론을 강조하며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분권화된 적합화된 조직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했죠. 자, 우리 공공선택론의 주요 이론 중에 빈센트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오스트롬은 전통적 윌슨식 그 행정 패러다임, 관료 행정은 이렇다 했죠. 단일의 어떤 권력 중추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명령, 지시와 규정, 규칙으로 공무원을 이제 계층제 안에 완벽하게 서열화시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을 못한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관료 행정의 정부 실패가 유발해서 자, 이거를 이제 비판해서 이제 오스트롬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권한의 분산과 다원 조직체로 만들어야 된다 했고, 그리고 간할권의 어떤 중첩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간할권 유지를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주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요 기억에서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제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밀러는 공공선택론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 규정한 바 있다 했죠. 기출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맞는 말이고,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국가 이론 관료 형태의 연구에 적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극복 방안을 제시하여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이에 못지않게 시장 실패에 대한 주제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건 틀린 말이죠.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이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겠죠. 뭔가 현실성이 약하다. 현실 세계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가치나 개인의 어떤 자유 대신 경제적 선택만이 고려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현실성이 약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부 실패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했죠. 하지만 정부 실패 못지않게 어떤 시장 실패의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보수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 시장 실패에 대한 주제도 심층이 탐구했다 하면은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언, 디귿. 정답은 2번이 마지막 문제이겠습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고 기출은 2025년 행정사 문제입니다. 2025년에 이 공공선택 이론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특징 최종 정리해보죠. 자,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공공선택론 특징 5가지. 첫 번째, 방법론적 개체주의. 두 번째,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가정. 세 번째, 연역적이라 했습니다. 기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교환으로서의 정치.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라는 작용도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처럼 본질상 교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그 공공재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공급과 생산은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구조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공공선택론을 바로 이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고, 자, 그러면 문제 보죠. 옳지 않은 것. 방법론적 개체주의 맞고요. 합리적 이기주의 맞고요. 그리고 여기 집합적 결정 중시라는 것은 공공선택론의 주요 이론 중에 그 LO의 불가능성을 정리했었죠. 거기서 이제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 분석할 때 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지 않습니까? 투표의 역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배웠었죠? 그 중위 투표자 이론이라든가 등등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투표 단합. 여기서 어쨌든 집합적 결정을 중시하는 거 맞고, 제도적 장치 마련도 맞고요. 단일이 아니죠. 단일이 아니고, 그 빈센트 오스트롬의 어떤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 윌슨식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은 단일의 권력 중추, 권력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오스트롬은 권한의 어떤 분산과 다원 조직제, 다른 말로 다중공공관료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단일이 아니라
다중입니다. 다중 공공 관료 제고 다원 조직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선택론에 대한 최신 홀수 상계론도 기초를 모두 다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뉴 거버넌스의 이론 중에 그 레짐 이론이라는 게 요즘에 아주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